혜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와 유찬이, 그리고 민식이까지 모두 불의의 교통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입니다. 이후 피해 아이 부모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내놨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생명 안전법.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발 아이들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렵사리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부모들, 이들의 눈물겨운 사투와 아직도 미흡한 스쿨존 안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 이날 계류됐던 민생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됐는데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이라는 게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간신히 열린 본회의. 여야의 극한 대립의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통과됐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방청석에 앉아 본회의장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이라는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했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김태양, 박초희 부부. 두 사람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아들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민식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10월 1일 고민청을 시작한 날로부터 단 하루도 집에서 쉰 적이 없어요. 수없이 기자회견도 했었고 인터뷰도 하고 민식이 사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도 하고. 카메라는 봐도 힘들어요. 왜 내가 계속 카메라를 보면서 애원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부탁해야 되나. 그 현실이 저를 더 힘들게 해요. 형아 좋아하는 거라고, 형아 선물이라고 이렇게. 아직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이의 흔적. 부부의 시간은 사고가 난 그날에 멈춰서 있습니다. 6시 5분에 사고가 났어요. 6시 5분에.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길 건너에 있던 아이들만 봤었더라도 놀이터만 안 보냈었더라도. 민식이가 사망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과 건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였는데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에 더욱 주의를 해서 지나야 하는 구간입니다. 스쿨존은 주로 유치원과 학교 근처로 정하고 이곳으로 오가는 모든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표지와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 스쿨존에는 신호기는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잘못된 현실을 고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되는 구역이잖아요. 횡단보도에 신호등하고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거고요. 전국에 설치율이 5%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로 바꿔달라는 내용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를 사망케 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으로 41만 명이 넘는 지지자를 이끌어낸 민식이법. 단 2달 만에 큰 관심을 받으며 민식이법은 당장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이곳에서 국회의원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탄원서를 건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준이 엄마예요. 오늘 또 이 법안 올라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하준 저기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요. 누님 진짜 간단한 법안이에요. 하준이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식이법을 소위 통과시켰는데 매일 국회를 출퇴근하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 모두 교통안전사고로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한 번 보냈습니다. 2번 보내지는 않게 해주세요. 생명안전법안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 지난 2016년 4살이었던 혜인이는 어린이집에서 집에 가는 차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설상가상,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까지 늦어져 혜인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린이가 응급 환자가 된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종사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혜인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아이들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다 국회에 계신 분들, 다 아예 자녀들 키우신 분들도 있고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자는 거거든요. 혜인이법이 3년 3개월이 됐는데 법이 만약에 빠르게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안타깝게 사고당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을 거라는 거죠. 저희 생각에. 2016년 혜인이 사고에 이어서 2017년에는 놀이동산 주차장에서 차량이 굴러내려와 4살 하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은 고인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판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8살 한음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한 후 통학차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8살 태호와 유찬이. 두 아이가 탄 축구클럽 승합차가 법이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속하지 않아서 보호자 동승 의무와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태호와 유찬이의 이름을 붙인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태호 아빠랑 저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째 사고 나고 일주일 정도 뒤부터 지금 국민청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거든요. 5월 이후로 많이 지치고 이제 조금 앞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정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조금 멈춰질까 봐 저희는 조금 많이 걱정이 돼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고자 만든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 아직도 몇몇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년 넘게, 짧게는 6개월.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싸움에 부모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너무 화나요, 사실. 진짜 화나고. 같이 하고 있는 혜인이법 같은 경우에 3년 넘게 이렇게 있고. 이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희 부모들이. 근데 와서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저희가 생명안전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사람들 붙잡고 동의받고 20만을 모아오는 동안 다들 뭘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생명안전법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뭘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갈 길이 먼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주로 법안이 심사되고 통과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수정법이에요. 개정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에다가 조항 한두 개를 바꾼다든지 용어를 바꾼다든지 또는 처벌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심사가 오래 걸리지가 않죠. 그런데 새로 만든 재정법은 제1조부터 제 20조 또는 32조까지를 모두 새로 만든 것이다 보니 과연 여기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혹은 누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이 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법안 심사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법이 그렇게 뒤로 밀리거나 하진 않을 텐데 20대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이건 8천억이 들고 현재 예산에서 그걸 집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 법안이 통과될 리 만무한 것이죠. 특히나 지방정부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차일피일 뒤순위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20대 국회의 파행과 정부의 예산 부족이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류된 법안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국회를 찾아온 부모들의 심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 특히 스쿨존 내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해마다 400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서 사고의 원인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스쿨존이잖아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 차는 이제 불법이고요. 이게 지금 다 이 구역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스쿨존뿐만 아니라 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스쿨존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건 몸집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때문에 스쿨존 주차는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국의 스쿨존에는 수많은 불법 노상 주차장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요. 1학년이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친구랑 뛰어가요. 뛰어가다 보면 저쪽에 차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게 시야 가림이랑 같이 결부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 역시 큰 문제입니다. 2017년 경찰 무인 단속에 적발된 스쿨존 과속 운전은 총 32만여 건. 2016년에 적발된 13만 건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심지어 올해에는 전국에서 제한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이면도로인데도 스쿨존 외에서 50, 60으로 주행을 하다가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이제 30으로 이제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화된 어떤 속도 관리 정책이 있다 보니까 스쿨존에서만의 어떤 속도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교통약자 특별 보호구역이라고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스쿨존을 손보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 연립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교차부의 곡선 교차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스쿨존이면 펜스를 좀 막아가지고 아예 이제 횡단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하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스쿨존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운전자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접근하는 차량에서의 어떤 제한속도 표지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50이다, 30이다. 지금 이 전체적인 그 도로망 구조로 봤을 때는 30으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속도 표지가 지금 1차적으로 좀 없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저 상위 교차로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인데 이게 시작점이라는 그 표시가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진입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스쿨존이구나 라고 이제 확연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1차적으로 안전 표지라든지 아니면 노면에 보시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좀 칼라 포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인식성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 스쿨존 안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20에서 25마일, 시속 30km 정도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주위의 모든 차량이 모두 멈춰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 적발되면 최대 $2,500, 우리 돈으로 3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쿨존에 대한 그 도로 환경 개선 강화가 되게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이제 횡단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차량이 이제 정지하는 어떤 그런 습관, 문화, 이런 안전 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법규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은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9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지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면이 있었던 전국의 수많은 스쿨존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화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스쿨존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어린이 재단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학교 횡단보도에 옐로우 카펫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옐로우 카펫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게 돕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통해 차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많은 관심을 받자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과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과잉 입법이에요.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처벌을 하는데 치중된 이런 방송들의 주된 내용은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운전자의 부주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한다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과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한다.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민식이법을 두고 가중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터넷 개인 방송과 정치 편향적인 콘텐츠들, 이는 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은 했지만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과연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과연 더 주의 의리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법
취지 자체는 주의 의무를 좀 더 부과를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 때는 좀 더 주의를 해라라는 게 의도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간신히 통과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정기국회의 임기는 종료되고 임시국회만이 남은 상황.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다행인데요. 통과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 법안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번 21대에서는 또 이것이 또 올라오면 그들 부모들은 다시 이 법안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계속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정기회가 폐회를 하더라도 의원도 임기 남았잖아요. 선거 중요하고 다음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사안들 다루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 존재 의미도 없고요. 끝까지 해야죠. 저걸 왜 들고 있어요? 그때는 나 저런 것도 없었어. 전두환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리고 505 보안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집행했던 그런 대한민국 아이들 꼭 소외된 연예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